양적 완화의 시장은 끝났습니다. 유동성 증가로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자산 시장은 그동안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이제는 QT 양적 긴축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자산 시장이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식 시장은 선제적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역시 작년부터 외곽과 지방을 필두로 거래량이 끊기면서 조정해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동산 초보들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국내의 정책과 실질 지표, 또 투자계의 현인들, 투자계의 구루들의 얘기들과 국내 상황은 대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대응 방법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내용인데요. 공식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의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페드에서 이제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이 CPI에 비해서 페드의 대응이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QT를 이제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빅스텝 역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돈 풀어서 끌어올린 이 자산 시장의 버블을 옥죄어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러시아의 책임 전가를 하는 모양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현 상태의 물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이제 있을 미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필패할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의지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뭐 월가의 거물들 역시도 초기에는 이제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었지만은 현재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투자 신중론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산 시장에서 이제 오랜 시간 성공을 해온 투자계 현인들, 이 투자의 구루들 역시 위험 신호를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후퇴로 국가주의가 이제 강해지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들이 그래서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신채권왕인 이 제프리 건들락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레리 서머스 그 전 재무장관이자 이제 현 하버드대 교수 역시도 중앙은행의 이 대응 실패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인 리세션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뭐 리세션이 아니라 워세션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거시경제 전문가이자 뭐 우리나라 1세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김한진 박사가 미국이 CPI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고 역사적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21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 금리 인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불이 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이 빅스텝을 통해서 연말까지 CPI를 낮춰도 한 5% 이상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이 축소는 결국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이 부동산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예전에 이제 플라자 합의로 마시간이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왔었었고 미국 역시도 이제 저금리로 뭐 강아지 명의로 대출 받아서 집 살 정도로 이 흥청망청 치솟던 버블화된 집값이 금리 인상에 맥없이 쓰러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졌던 역사도 있죠. 당시에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었었고 더더욱 이 고밀화된 현 상황에 뭐 선진국이라든지 개도국, 뭐 신흥국들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한 세상이 지금 더더욱 돼버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 거시 경제의 또 우리나라에서 양대 축이라고 하는 이 김영희 서강대 교수 역시도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주가 또 금리 또 대출
경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빠져버렸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대출은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경기는 나빠질 것이기에 집값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장률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IMF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0.5%나 더 낮춰 잡았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오를 거라는 이 아파트 가격 역시 추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매수 목적으로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것 역시도 지금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대출 금리 역시 이제 가파르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준의 빅스텝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제 김영희 교수 역시도 집값을 결정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악재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앞으로의 집값은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집값 하락 쪽에 무게추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 따라서 자료가 다 다르겠지만은 KB에서 이제 2009년 3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2000년 이후에 집값이 가장 낮았던 이 시기에 그때부터 해서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74%가 지금 올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뭐 그 사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30%에 그치다 보니까 버블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이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 PIR 역시도 지금 서울은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2배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20년을 일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세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뭐 상승론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 우리 부동산 레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선진입 시장에 이제 투자해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뭐 자부하건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선진입하는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최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세 폭발하는 성공률 투자를 해왔는데 커뮤니티에도 계속 증명을 해 왔었습니다. 제 수강생들과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물론 욕도 정말 많이 먹었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지역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열렬히 환호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격적인 투자자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보수적인 투자자고 저 역시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남들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저는 사실 보수적이고 안전한 걸 좋아하는 투자자다 보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 역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거시 경제와 이제 각종 지표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올해 1월 20일 날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아지트에 제가 올린 글인데요. 올해 1월 20일 날 제가 이 서민들은 현금 보유량을 확보를 해야 다음 자산 상승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지금 앞에 거시경제 지표하고 실질 지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왔던 어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제가 올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한테 제가 작년 매수보다는 매도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음 자산 상승 때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들을 이제 했었었는데 뭐 저희 카페는 1월 20일 날 제가 요 글을 올린 거지만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사실 작년 중순부터 매도할 타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어떤 일개 부동산 강사의 이런 우려가 또 거시경제 또 거장들이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지역별로 또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광역시 이상이 전 지역이 같은 상황인데요. 시차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작년 중순부터 심리가 크게 떨어져서 매수 우위 시장이 돼버렸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 역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를 외치는 이 상승론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야,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작아서 괜찮아.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얘기지만 단기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을 때도 하락기가 있었고요. 입주 물량이 많을 때도 상승한 시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입주 물량이란 건 공급은 계속해서 다변화되는데 반해서 수요 이 저지선은 아무도 건드릴 생각들을 안 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무조건 저만큼의 수요는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사이클의 평균치다 보니까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관점에서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저 강력하게 보이는 수요 저지선을 고정값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 경기 역시도 작년 중반부터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도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전국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늦게 올랐던 인천 역시도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가을부터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 역시 현재는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이 대전 역시도 거래량이 줄고 청약 시장마저 지금 이제 슬슬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마조마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타 광역시 대비 저평가라고 전국에서 핫했던 광주 역시도 그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광주가 매력적이란 거에는 뭐 저 역시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 시기에 뭐 절묘하게 또 공급량이 작아서 엄청나게 올랐던 울산 역시도 최근의 분위기는 이 정비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정부터 사학까지 이 전 지역이 진짜 불장이었던 부산 역시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수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일 큰 지역이 또 하나가 남았죠. 수성구 투기 과열 지구의 또 조정 지역 또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점점 늘어만 가는 이 대구는 이미 작년 초부터 일찌감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시우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랑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소같이 신중하게 주시하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 오랜 시간 자산 시장에 몸담아온 투자계 구루들, 학계나 금융권 모두가 이 상승과 하락 이 두 갈래 길에서 다 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보의 바다에서 수많은 지표들을 해석하는 건 모두 제각각이고 각 자산 상품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모든 상품 안에 이 투기 수요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특정 상품만 잘 나가리라는 건 희망 상황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슬로우 플레이션이 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지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는 미래지만은 모두가 아래를 보고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건 무시해서는 안 될 큰 방향성이고 우리가 이 자산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희망은 품되 항상 이 방향이 맞는지 예리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부동산은 끝난 것이냐? 모두가 올 거라고 하는데 사지도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투자는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큰 방향성이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매도는 하되 매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폭락이란 건 또 다른 의미로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지방 소도시, 뭐 수도권 외곽지 투자가 어떠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거 모를 때는 먹지 마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가뭄이 들면 우리가 호수 바깥쪽 가장자리부터 마르죠. 그죠? 근데 외곽지나 광역시 미만 이 소도시 투자는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집 100채도 투자 안 해보고 지역만 찍어대고 상승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물론 투자 바닥에서 모든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건 저 역시도 이제 58,000% 동의합니다.
네가 뭔 지랄을 해도 나는 집을 사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럼 앞서 설명드린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긴 재건축 재개발 1급지 정비 사업에 그러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는 항상 옳습니다. 다만 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단단하고 지지 않는 투자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투자자가 되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경험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바로 하세요. 단 이것도 거래량이 많고 매정갭 차이가 거의 없는 실수요자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황금성 좋은 높은 아파트를 경매로 사서 경험을 늘리세요. 경매는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니까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리스크 해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걸었다고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또다시 우리 자산을 몇 배씩 불릴 수 있는 정말이지 다시 없는 엄청난 기회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의 이 공포가 세상을 지배할 때 자산을 몇 배나 키웠고 앞으로 이 경기 침체라는 공포 역시 제 이름에 경제적 자유와 부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줄 동아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기회가 다가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인생도 투자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우리가 먹는 밥도 수익도 딱 내 이 그릇 크기만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없을 기회인데 푼돈 몇 푼 만지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그릇을 이 그릇을 키워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시겠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떨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 공포 속에서 기회가 보여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또다시 남들을 시기하고 저주하게 되는 벼락가지가 될 뿐이에요. 인생에 다시 없을 이 기회, 많은 사람들이 벌써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서두르세요.